자, 이번엔 농민의식의 성장과 성장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다 볼게요. 자, 이제 세도 정치가 되게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세도 정치가 심화되다 보니까 뭔가 왕도 나라도 백성들의 삶을 잘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도 정치가 심해지면서 매간매직과 뭔가 수령과 향리들에 의한 그런 백성들의 수탈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치지제 문란, 그러니까 세금, 이거는 이제 세금. 조세제도, 세금제도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건데요. 세도 정책의 수령과 향리들의 수탈로 수치지제 문란이 심화되는데요. 특히나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세금 3개, 전정, 군정, 환정, 땅에 대한 세금, 그리고 군정,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세금, 그리고 환정이라고, 세금은 아닌데 마치 세금처럼 되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정은요, 전세인데 각종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볼게요. 전정의 문란. 자, 여기서 향리가 와서 빨리 세금을 내시오. 황무지 아무것도 안 하는 땅이야. 황무지에 세금을 매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부가세가 이렇게. 부가세는 원래 세금 말고선 더 내야 되는 세금들, 막 세금 운송비도 니네가 내라, 세금 운송하는 세금을 거는 관리들의 밥값도 니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다 매겨버리는 것들이고요. 특히 군정은 황구첨정이나 백골증포. 황구첨정은요 보면은요 이건 아니. 자, 돌아가신, 잔말 말고 지금 이 향리가 세금을 받으러, 군정을 받으러 왔죠.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세금을 받으러 왔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찌 군포를 냅니까? 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자니까 군포 내래요. 백골증포. 뼈다, 해골한테도,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이에게 군포를 내야, 어린애한테, 갓난애에게, 황구첨정. 이미 지금 유포되게 있는 그 갓난아기도 남자니까 그냥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보면 이건 그렇죠. 60세에서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 살아있는 양인 남자만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세금 죽은 사람한테도, 그리고 갓난 아기한테도 매겼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군정의 문란이고요. 특히 환정 같은 경우는요, 보면요, 이게 좀 되게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환정은 세금이 아니에요. 우리 고구려 때 진대법 기억나요? 고려 때 흑창 기억나요? 그런 거예요. 춘대춘합제처럼요. 이게 나라에서 뭔가 힘든 사람들한테 곡식을 꿔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조선시대 후기 가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응용해가지고 요거를 세금처럼. 그러니까 이거 볼게요. 자, 야, 이자까지 붙여서 갚도록 해. 던져줘요. 저는 필요 없는데요? 야, 그래도 빌려가. 나는 필요 없는데 무조건 빌려가라고 해요. 그리고 빌려간 걸 집에서 하고도 집에 가서 열어보면은 쌀 한 가마가 아니라 쌀을 일단 열어보니까 거기에 막 반이 모래랑 쌀 그 껍데기 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갚을 때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그렇죠. 온전하게 오래 추수한 새쌀, 햅쌀이라고 하죠. 햅쌀을 한 가마 받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온 필요하지도 않은데 빌려가라고 해서 억지로 빌려온 쌀에는 먹지도 못하는 쌀 한 가마를 갖고 왔는데 갚을 때는 온전하게 새 거, 품질 좋은 거 한 가마를 갚아야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리들이, 수령과 향리들이 챙기는 그런 게 바로 환고,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요 세 개를 합쳐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 힘들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아예 땅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화전민, 산으로 가서 산에 불을 지른 다음에, 산에 불을 지르면은 나무들이 재가 되잖아요. 재면 그거를 막 갈아엎어요. 갈아엎으면 그 재의 영양분을 먹고 농사를 몇 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2, 3년 농사 짓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산골짜기에서 이제 숨어서 이렇게 농사 짓는 화전민들. 아니면 힘들어. 그냥 나 도적할까. 도적물이 되거나 더 힘들면 아예 모여가지고 농민 봉기, 아예 그냥 반란을 일으켜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되게 많아지게 되죠. 자, 근데 더 이상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도 정치의 문란,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농민봉기. 자, 농민의식의 성장. 농민들도 성장해요. 왜냐면은 우리 조선 후기로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했죠. 아까 공인의 성장 이런 것들 봤듯이 우리가 지금 경제 파트는 넘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서 모내기법이라든지 상품 작물의 재배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도 발달하고요. 농민이나 상민들 중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등장해요. 농민이나 상민들 중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는 또 자기들도 글을 배워요. 특히 글을 배우다, 서당 가서 글을 배우다 보니까 또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글 소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홍길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 아니면 탈춤이나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을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사회 풍자적인 내용들이 많죠. 자, 그런 정보들을 입수하다 보니까 야, 그냥 바보처럼 앉아서 당하는 게 다가 아니야. 우리도 한번 들고 일어나야지. 이것들이 본때에 정신을 차리지. 라고 하면서 뭔가 사회의식, 문제의식이 높아지게 돼요. 책도 읽고 정보도 교류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가만히 앉아서 당했다라면 이제는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소극적으로 저항해요. 소청. 이제 상소 같은 거 막 올려가지고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요즘 좀 여러분들 건의하듯이 이런 것들을 막 건의하는 거예요. 또 벽서 개서 밤에 이렇게 그렇죠. 왕에 개똥이 말똥이 사또 누가 나쁜 짓 했대더라 이렇게 뭐 대자보 같은 거 붙이고 뭐 가는 거. 투서는 막 쓴 다음에 이제 던져놓고 막 가는 그러한 소극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항조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소작인들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인들이 막 대규모의 항조 운동을 벌여가지고 소작 조건을 개선해라. 지금 어떻게 지금 이번에 농사를 줬는데 50%가 아니라 되게 2분의 1의 이제 소작료 바치는데 막 더 이상 받고 이러면은 소작료 낮춰라 막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거세는 대규모로 세금 안 내는 거야. 세금 납부 거부.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세금 안 낼 거야 라고 해서 납세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집단 항의 더 나아가면은 대규모 농민 봉기까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농민의식 성장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요. 요호부민이라는 애들이 생겨요. 요호부민. 그러니까 양반들이 아니라 농민들 중에 부자인 애들, 농사 많이 지어서 상인, 광산업자, 공인, 아까 공인 몇죠? 대동법 실시 이런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호부민이 등장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조선 농민봉기에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이나 참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권력에는 양반처럼 이제 권력에서 이제 높은 관직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제력, 돈이 많은 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호부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적극적인 농민 봉기의 이제 후원자들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적인 그런 농민 봉기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경래는 아닙니다. 홍경래는 농민은 아니고요. 잠반, 몰락한 양반을 잠반이라고 부르거든요. 잠반. 특히 이제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권의 수탈에 대한 저항. 조선시대 조선은요, 약간 평안도 지역, 서북 지역이라는데 이쪽 지역 사람들이 약간 차별했다고요. 그래서 과거를 봐도 그렇게 잘 안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과 세도 정권의 수탈, 삼종의 문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특히 이 지역에 살던 홍경래라는 인물 몇 번 과거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은 거죠. 그래서 평안도 쪽에도 봉기했는데 이렇게 홍경래가 봉기를 했을 때 이미 그 지역에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삼종의 문란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들, 농민들도 있었고요. 또 많이 특히나 수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던 상민들도 있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경래 합세해가지고 청천간 이북 지역을 아예 점령하게 하면서 청천간 지금 요쪽이 서북 평안도 지역이고 지금 여기는 요쪽 지역을 다 이제 이 홍경래의 난에 반란군들이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청정과 이북 지역을 점령했지만 나중에 이제 광군에 진압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세도 정권과 지방 수령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일이 있고요. 이후에 농민봉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홍경래의 난이라는 거죠.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이었다. 그리고 세도 정권 수탈, 삼종의 문란, 특히 문란 양반 홍경래 중심이고요.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홍경래가 띄었던 이제 문서, 경문인데요. 자, 평서 대원수는 이제 홍경래예요. 홍경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관서지역의 불호자재와 공사천민은 모두 이 경문에 들어라. 관서지역, 그죠? 지금 청천강 이북 여기에 있는 평안도 지역에 있는 이들은 다 들어라. 조정에서는 관서지역을 평안도 지역을 썩은 흙과같이 보였다. 평안도 지역을 너무 차별한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도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 이렇게 멸시했다는 거죠.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는 자 있겠는가. 이제 경문을 띄어 먼저 여러 고래 군우에게 알리노니 절대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아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평안도 지역의 차별이 열받아가지고 일어났으니까 우리 군대가 갈 때 너희들은 그렇죠. 평안도 쪽에 있는 각 고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맞아들이고 싸우지 말고 성문을 열어줘! 라고 경문을 띄웠던 거죠.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 이쪽 지역을 다 장악한 거. 엄청나게 넓은 지역 장악했죠. 농민반란 치고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임술농민봉기. 선생님 못하냈네요. 요거 아닙니다. 지우시고 아니고. 자, 임술농민봉기, 뭐 다른 옛날에는 진주밀란이라고도 했는데요. 이제 관리들의 부정과 스타일 지속, 그쵸? 삼정의 문란이에요. 결국에는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진주라는 곳에서 진지에서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어납니다. 1862년이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진주성을 점령하고 관할을 습격해서 이게 진주에서 시작됐지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임술련의 전국적으로 일어난 농민봉기다라고 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자, 결과 암행어사와 안핵사를 파견한 암행어사는 이제 관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보는 이제 관리를 암행어사라고 하고요. 또 안핵사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관리를 안핵사라고 합니다. 이때 파견했던 안핵사가 박규수라는 인물인데요. 나중에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임술농민봉기의 이제 영향으로 삼정 이정청, 삼정의 문란이 문제잖아요. 삼정의 문란이 문제니까 이 삼정의,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농민봉기를 주도했던 사람들만 처형할 수는 없어요. 왜 일어났는가, 왜 농민들이 이렇게 했는가, 또 어쨌든 그 원인이 되는 부정부패가 심했던 관리들도 같이 조사를 하고서 처형을 해야지 또다시 농민봉기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는 삼정의 문란이다 라고 해서 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그런 관청을 설치하는데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 하지만 삼정 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 문란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다. 무엇으로? 그렇죠. 임술농민봉기의 영향으로. 그래서 왜 일어났느냐? 근본 진주의 난민들의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우병사 백낙신, 그렇죠? 이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너무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경상 우병영의 환국 결성과 도결, 환국이라는 거 나오죠, 배웠던. 이런 것들을 틈타 6만 양의 동을 집주마다 배정해서 억지로 받았대요. 6만 양이나 되는 돈을 백성들로 또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폭발해가지고 임술농민봉기, 진주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퍼졌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가 바로 이제 19세기 180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두 개의 농민봉기들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